자, 다음 71번부터 80번까지가 우리 회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플라스 역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 라플라스 역변환에서 함수가 복잡하면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틀려도 좋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1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71번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이거 반드시 맞춰야 돼. 이걸 맞춰야지 합격할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함수를 자 S의 3차가 되잖아요. 3차를 라플라스 역변환시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다 보면 라플라스 변환에 정리하다 보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맞춰야 되고 시험 시간 남았다 하게 되면 보기들을 라플라스 변환시켜서 문제를 맞춰보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자, 72번 문제 볼게요. 전압 및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유효 전력 및 역률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보다 보니까 기본파, 상고조파, 오고조파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효 전력 어떻게 구해요? 유효 전력은 먼저 자, 여기 앞에 사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사인 함수 앞에 있는 이 100과 20은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 됩니다. 하지만 단상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 P는 VI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여기서 VI는 무슨 값이에요? 실효값이 됩니다.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 그러면 이를 최대값에 대한 공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VM 곱하기 루트 2분의 IM 곱하기 코사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효 전력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기본파끼리에 대한 유효 전력 구하고요. 3고조파에 대한 유효 전력 구하고요. 5고조파의 유효 전력을 각각 구해서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파부터 할까요? 자, 기본파 유효전력 더하기 3고조파 유효전력 더하기 5고조파 유효전력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파 유효전력은요. 아, 요거 다 안 썼네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분의 1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전압과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요식 우리가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파 전력, 기본파에 대한 유효 전력은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최대값 얼마요? 100. 전류의 최대값 20이고요. 전압과 전류 위상차. 전압은 0도, 전류는 30도. 그럼 2차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100, 전류는 20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자, 플러스. 자, 이번에는 3고조파에 따른 유효 전력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3고조파에 따른 전압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0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은 10이고요. 자, 전압의 위상은 플러스 30도,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벡터 좌표계에서 전압은 30도, 전류는 마이너스 30도, 위상차는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코사인 60도. 자, 이제 5고조파 들어갑니다. 5고조파에 대한 전력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최대값은 20 5고조파니까요. 전압의 전류의 최대값은 5가 되는데 자, 코사인 파형을 사인 파형으로 바꾸게 되면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 나가죠. 그래서 이 부분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45도고 전류는 90도예요. 다시 말해 벡터 좌표계에서
전압은 45도, 전류는 90도. 그럼 이 사이는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최대값은 20, 전류의 최대값은 5, 코사인은 45도.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자, 기본파 구해보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866이 나온대요. 해설을 보시면 따로따로 구했죠? 3구조파 전력을 구하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125와트. 그리고요, 5구조파에 대한 전력을 구하게 되면 35.36W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진다? 유효 전력은 776.4W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유효 전력을 봤더니 776.4 몇 번이요? 2번이 정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안 풀어드릴 건데요.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피상전력은 지금 얼마? 776.4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피상전력은, 자, 이건 유효전력. 피상전력은 전압의 실효값과 전류의 실효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압의 실효값 구하고요. 전류의 실효값 구해서 두 개를 곱해가지고 피상전력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길 건데, 자, 해설에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 먼저 풀어보시고, 자, 답이 맞는지를 한번 교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유효전력만 구해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다음으로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시간이 0초일 때 닫혀있는 스위치. 자, 우선 닫혀 있었는데, 자, 닫혀 있는 스위치를 개방시켰다. 이때 dt분의 dv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단 C의 초기값 전압은 0V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본 문제는요. 자, 우리가 먼저 C의 초기값 전압을 물어본 상태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쪽 콘덴서 측에 들어가는 전류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에 들어가는 전류 I 값은 얼마가 돼요? 자, 먼저 전류에 대한 정의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류에 대한 정의식 I는 dt분의 dq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 값은 얼마가 돼요? Q는 CV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 곱하기 dt분의 dv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콘덴서에 유입된 전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dt분의 dv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t분의 dv 값은 얼마가 된다? 자, C를 넘겨주게 되면 C분의 I가 된다. 자, 물론 이때 I라는 거는 전류원 대문자 I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요, C분의 I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회로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공식에 의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스위치가 닫혀져 있어요. 자,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닫혀져 있어요. 그럼 여기 있던 전류원은 어떻게 돼요? 전류원은 여기에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개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면 당연히 콘덴서는, 자, 콘덴서 초기 전압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충전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전류원이 전부 다 어떻게? 콘덴서 충전 전류로만 들어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값을 통해 가지고 dt분의 dv 값을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4번 문제 볼게요.
델타 결선된 대칭 삼상부하가 0.5인 저항만의 선로를 통해 자, 선로 저항이 0.5란 뜻입니다. 평형 삼상 전화번에 연결되어 있다.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이 1800W가 되고 역률이 0.8일 때 선로에 발생하는 손실이 50W가 되면 부하의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부하의 단자 전압. 자, 현재 부하의 소비 전력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 로드가 이렇게 있고요. 개통해서 이렇게 라인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단자 전압이 V가 되고요. V가 되고 선로에는 이제 전류가 흘러가지겠죠. 근데 이때 선로에 저항값이 있는데 이 저항값이 0.5래요. 그랬더니만 전류가 흐른 것만으로도 여기서 얼마만큼의 로스가 생겼다? 전력 손실, 로스가 50W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하, 로드 측에 들어가는 유효 전력을 봤더니 유효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만들어졌다? 1800W다. 자, 이랬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였어요? 전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자 전압 V는 자, 이때 V하고 I는요. 선간 전압과 선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 I 코사인 세타 분의 P로 구하시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다음 P가 얼마? 1800W. 코사인 세타는 지상 0.8. 그럼 남은 정보는 뭐예요? 전류만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만 구하면 단자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단자 전압을 구하기 위한 단서는 뭡니까? 자, 선로에 걸려진 저항에서 발생되는 전력 손실이 50W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 삼상 전력 손실은 우리가 I 자승 R 하게 되면 단상에 대한 전력이죠. 단상에서 발생된 전력 손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로에서 발생한 손실은 삼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삼상. 자, 여기서 유효 전력 1800도 삼상에 대한 전력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손실 또한 역시 삼상 손실입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발생된 손실은 삼상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다시 말해 삼상 손실은 단상의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전류를 구하게 되면 3R 넘겨주게 되면 3R분의 전력 손실. 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의 제곱을 취하게 되면 루트가 들어가지겠죠. 그러면 풀어주게 되면은 루트 3 곱하기 저항값은 0.5 그리고 전력 손실은 50W. 자, 그러면 이제 0.5분의 50 하게 되면 100이 되겠죠. 그렇다면 루트 100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값이 얼마가 만들어진다? 루트 3분의 10이 만들어진다. 그럼 따라서 단자 전압 V는 루트 3 곱하기 전류는요 루트 3분의 10 곱하기 역률은 0.8 분의 전력은 180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루트 3끼리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10하고 0.8을 곱해주게 되면 8이네요. 8. 그럼 1800을 8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럼 8이 16, 8이 16, 8호 40 해서 225V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델타 회로를 Y로 등가 변환하였을 때 임피던스 ZA, 너무나 쉽죠.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켜라.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결선이 기준이 되게 되면 우선은
세 변에 있는 임피던스를 모두 더해라. 자, ZA는 세 변의 임피던스를 모두 더해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쓰게 되면 4 플러스 JE 더하기 밑변이요? 아, 여기서 쓸까요? 요거 더하기 요거 J6 더하기 J8 마이너스 J8 거기다가 A점의 꼭지점 양변에 있는 임피던스를 곱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4 플러스 J2 곱하기 J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는 우리가 계산기를 좀 눌러가지고 풀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기를 눌러서 75번 문제에 대한 답을 묘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J6이 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J6이 돼서 2번이 정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Y 델타 등가 변화는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암기하는 요령까지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H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A 값은 얼마가 되냐? 자, H형 회로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자, H형 회로가 나오면 자, 요 Z4를 지우고 여기다가 Z4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Z5도 지우고 위에다가 Z5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4단자 정수 A 값은 어떻게 구해라? 1 플러스 1 플러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밑에 있는 게 분모, 위에 있는 게 분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Z3분의 Z1 플러스 Z4가 되고요. 자, 1이라는 거는 Z3분의 Z3가 되니까 Z3로 모두 묶어주게 되면 Z1 플러스 Z3 플러스 Z4가 될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죠? Z3분의 1, 3, 4. 자, 1, 3, 4. 2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400옴인 회로 단말에 1200옴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 측에서 20kV의 전압을 인가할 때 반사파의 크기 전압은 몇 볼트가 될 것이냐. 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해도 좋겠지만은 자, 물론 저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문제는 전력공학에 맞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통에서 우리가 선로 임피던스 값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에서 부하가 접속되는 거예요. 부하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부하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바로 변이점이죠.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는 변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입력 전압이 인가가 됐다면 변이점을 통해 가지고 일부는 투과가 될 것이고 일부는 투과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입력이니까 VI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일부는 반사가 될 것이다. 자, 일부는 반사가 될 것이다. 리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반사파 전압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반사파 크기 전압. 그렇다면은 반사계수 감마 곱하기 입력 전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케이블 선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임피던스를 Z0라고 하고요. 부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ZL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의 ZL이 얼마? 1200. 그 다음에 선로 임피던스가 400이에요. 그렇다면 반사계수 어떻게 구하느냐? 합분의 차예요. 합분의 차. 그 합하는 거는 Z0 더하기 ZL에도 상관없어요. 또는 ZL 더하기 Z0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차라는 건 뭡니까? 차라는 거는 반드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값 ZL에서 Z0를 빼고 그 다음에 더할 때는 뭐
거꾸로 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VI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부하가 준 임피던스 1200 플러스 선로 특성 임피던스 400 분의 1200 마이너스 400 곱하기 입력 전압이 20kV. 그러면은 여긴 1600 분의 여기는 빼면은 800. 그럼 얼마요? 2분의 1값. 반값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20kV가 들어가지게 되면 반이 반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이니까 얼마요? 10kV가 반사가 되더라 해서 3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에서 개방전압 VAB에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냐? 자, 문제를 보니까 전압원과 전류원이 공존해요. 그럼 뭐로 구합니까? 중첩의 정리를 구하자. 해서 전압원으로 해석했었을 때 흐르는 전류와 전류원으로 해석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더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야 되죠. AB 단자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럼 개방단. 자, 여기가 개방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3옴은 끊어진 것과 같다. 자, 여기 회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2V와 3A가 그냥 2옴에 모두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옴 양단의 단자 전압이 곧 개방 전압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I라고 하게 되면 개방 전압은 여기에 단자 전압이 되기 때문에 전류 곱하기 저항 이 I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중첩의 정리에서 전압원으로 해석할 땐 전류는 어떻게 해석해라? 개방으로 해라. 그러면 전압원일 때 전류가 개방이 되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전압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값은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전류원을 가지고 해석할 때 전압원은 어떻게 해라? 전압원은 단락시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3A 전류가 이렇게 100% 순환을 하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3A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개방 전압은 몇 볼트가 된다? 2 곱하기 3이니까 6볼트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79번 문제. 델타 결선된 평형 3상 부하로 흐르는 선전류가 IA, IB, IC일 때 이 부하로 흐르는 영상분 전류값은 얼마가 되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평형 3상 부하예요. 자, 평형 3상 부하라는 거는 세 전류의 합이 제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영상 전류의 공식이 뭐예요? 영상 전류 공식은 세 전류의 합에다가 3분의 1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벌써 이 세 전류의 합이 제로다라고 평형 3상 부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 값이 0이니까 영상분 전류도 역시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자, 저항이 15옴 R이고요. 인덕턴스가 L이 3mL입니다. 자, 병렬로 접속한 회로의 서셉턴스란 건 무엇이냐? 자, 먼저 임피던스는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마이너스 J 리액턴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서셉턴스란 건 뭐냐면요. 임피던스가 아니라 어드미턴스로 표현했었을 때 실수의 어드미턴스를 컨덕턴스 플러스 마이너스 J 허수에 대한 크기를 서셉턴스 B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본 회로를 어드미턴스 회로로 바꿔가지고 어드미턴스 회로의 허수의 값을 우린 뭐라고 하자? 서셉턴스라고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 문제를 보니까요. 저항과 L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어요. 저항과 L이 이렇게 병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는
자, 요거는 R이고요. 요건 유도 리액턴스 XL이죠. 그렇다면은 R분의 1 플러스, 자, 유도 리액턴스 앞에는 허수 J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허수 J XL분의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저항의 역수가 뭐예요? 컨덕턴스가 되고요. J분의 1은 마이너스 J가 되고 리액턴스의 역수가 바로 서셉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는 어드미턴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역수시켜주게 되면 G 마이너스 J BL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본 문제 뭘 요구하는 겁니까? 본 문제는 서셉턴스를 물어봤다. 서셉턴스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 서셉턴스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리액턴스의 역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도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다. 크기만 물어봤으니까요. 자, 보기를 봐도 허수 J가 없죠? 그 말은 허수에 대한 부호는 무시하고 크기만 얘기해봐라. 그래서 XL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 되죠. 자, 여기서 오메가 값이 2파이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인덕턴스 값이 3mL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뭡니까? 계산기만 누르시면 돼요. 계산기만. 자,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자, 요거 눌러주게 되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서 3번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문제는요,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4과목에서도 저희가 시험 난이도를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항상 평가의 척도는 20문제 중에 15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80번 문제는 맞춰줘야 되겠죠. 이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넘어가고요. 79번 문제 기본, 78번 기본, 77번. 자, 우리가 반사파, 자주 다루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려도 좋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틀리는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76번 기본, 75번 기본, 74번 기본, 73번 저희가 자주 안 다룬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일회용성 문제예요. 한 번 나오면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72번 기본,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기본 문제입니다. 71번 문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가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맞힐 수는 있다.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정리하게 되면 답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하는 역변환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70번 기본, 69번 틀려도 좋습니다. 자, 68번 기본, 7번 기본, 66번 기본, 65번 기본, 64, 63 기본, 62번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긴 하지만은 저희가 자주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미적분 나오면 힘들죠. 그래서 틀리는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도 일회용성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6개를 배제하고 14개 정도가 기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개 기본, 자, 저희가 15개에 대한 기준보다 낮은 채점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번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합격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합격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6문제 외적으로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항상 저희가 20문제 중에 합격은 몇 점? 20문제 중에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전부 다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